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반도 삼국시대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제의 위대한 군주 성왕이 신라와의 관산성 전투에서 맞이한 최후의 순간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전투 패배를 넘어 동아시아 역사의 판도를 바꾼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백제의 제26대 왕, 성왕. 그는 재위기간 523년부터 554년까지 백제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군주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성왕이 왕위에 오를 당시 백제는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 백제는 귀족 세력들의 권력 투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고 주변 국가들의 압박으로 날로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구려와 신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백제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왕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귀족 세력들을 통제하고 우회정책을 추진하여 백제를 다시 강대국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성왕의 가장 큰 업적은 무엇보다도 538년 부여로의 천도입니다. 이를 사비천도라고 부르는데 성왕은 단순히 수도를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국호를 남부여로 변경했으며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지나친 귀족 세력의 영향력을 제약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사비천도 이후 백제는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경제가 발전했고 문화와 예술이 꽃피었으며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의 외교 관계도 강화되었습니다. 백제는 다시 한반도에서 고구려, 신라와 대등한 위상을 갖춘 강대국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의 경험은 성왕에게 하나의 꿈을 갖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 백제가 누렸던 영광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강 유역의 영토를 다시 되찾으려는 열망은 성왕의 마음속에 점점 커져갔습니다. 삼국시대 한반도의 중심, 한강 유역은 모든 나라의 욕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비옥한 토지, 전략적 위치, 풍부한 자원, 이 모든 것이 한강 유역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한강 유역은 백제가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백제의 첫 수도인 한성이 현재의 서울 강남 지역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5세기 중반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펼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백제는 475년 웅진으로 수도를 옮겨야 했고 한강 유역은 고구려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약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신라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신라의 진흥왕은 매우 야심찬 왕이었습니다. 그는 한반도에 패권을 놓고 백제와 고구려에 맞서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551년 신라의 진흥왕과 백제의 성왕은 일시적으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들의 목표는 고구려의 영토 일부를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연합군은 고구려의 한성 지역과 그 주변의 영토를 성공적으로 점령했습니다. 성왕은 자신의 옛 영토를 다시 찾은 것에 크나큰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신라의 배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53년 신라의 진흥왕은 갑자기 백제를 향해 칼을 들었습니다. 공동의 적인 고구려를 무찌르기로 한 연합은 깨졌습니다. 신라 군대는 한강 하류 지역을 급습했고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영토를 빼앗아갔습니다. 이것은 성왕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방금 되찾은 옛 영토가 또다시 손에서 빠져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신라가 그 영토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성왕에게 분노와 굴욕감을 동시에 안겨다 주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성왕은 이 사건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는 이미 70대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왕은 이 치욕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54년 성왕은 결단을 내립니다. 신라를 다시 공격하여 한강 하류 지역을 되찾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의 대규모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왕 자신이 직접 나서서 신라를 기습하려는 작전이었습니다. 554년 음력 6월 성왕은 자신의 아들 태자, 위덕왕과 함께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신라의 요충지인 관산성이었습니다. 현재의 충청북도 옥천 지역에 위치한 이곳은 한강 중류와 낙동강 중류를 잇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성왕은 겨우 50명의 기병만을 수행원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왕이 겨우 50명의 기병만으로 적국을 기습한다니 이는 너무나 무모한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왕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신라군을 타격하고 한강 하류를 빼앗으려는 일념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밤중에 신라로 향한 성왕의 군대는 관산성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신라군의 방비가 허술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신라의 진흥왕도 백제의 반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리 군대를 배치해두고 백제군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라군은 성왕의 소규모 군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그들이 충분히 포위될 위치에 도달했을 때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백제군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단 50명의 기병으로는 신라의 대군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전투는 매우 짧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백제군은 신라군의 강력한 공세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전장에서 성왕을 둘러싼 상황은 점점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주변의 신라군들이 점점 좁혀들었고 탈출의 길은 막혀 있었습니다. 70대의 노왕이 전쟁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왕은 항복하거나 체포되는 수치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칼로 자결을 택했습니다. 백제의 위대한 군주는 이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신라군은 성왕의 시신을 처리했습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성왕의 몸은 백제에 돌려주었지만 그의 머리는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신라가 백제에 대해 얼마나 큰 모욕감을 주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당시 동아시아 사회에서 머리는 영혼과 존엄성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왕의 죽음은 단순한 한 군주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백제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전투의 규모를 살펴보면 그 참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좌평 4명이 전사했습니다. 좌평은 백제에서 가장 높은 관직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29,600명의 군사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백제가 투입할 수 있는 대규모 군대의 상당 부분이 한 전투에서 소멸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패로 인해 백제는 더 이상 신라에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왕이 꿈꾸던 한강 유역의 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해졌습니다. 오히려 신라는 이 승리를 계기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평가로 보면 관산성 전투는 신라가 삼국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첫 번째 큰 승리가 되었습니다. 이 전투 이후 신라는 점점 강해져갔고 결국 7세기 후반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성왕은 관산성 전투에서 죽었지만 그가 백제에 남긴 유산은 매우 큽니다. 먼저 그가 이룬 사비천도와 국호변경은 백제의 문화를 한 단계 높여놓았습니다. 사비시대 백제의 문화유산들은 현재까지도 우리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부여의 능사지, 정림사지 5층 석탑 등 많은 문화재들이 성왕시대의 영광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성왕이 추진한 외교 정책들은 백제가 단순한 지역 강국이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 질서 속의 한 국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의 관계 강화, 일본과의 문화 교류 등은 모두 성왕시대에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셋째, 성왕이 보여준 강력한 왕권은 이후 백제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귀족 세력의 제약을 받지 않는 진정한 전제 권력자가 되려고 노력했으며 그 결과 백제는 한동안이나마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성왕의 삶과 죽음은 삼국시대라는 시대의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 동맹과 배신, 영토를 놓고 벌어지는 투쟁. 이 모든 것이 성왕의 역사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성왕의 최후는 삼국시대 국가들의 운명이 얼마나 불확실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때 강대했던 국가도 순식간에 몰락할 수 있었고 영토는 순간순간 바뀔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불안정성이 바로 삼국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성왕이 살아간 시대는 또한 동아시아가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 시대였습니다. 중국의 남북조는 쇠락해가고 있었고 당나라라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변화 속에서 한반도의 삼국들도 각자의 생존 전략을 짜야 했던 것입니다. 관산성 전투를 단순한 군사 전투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역사적 흐름을 결정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전투 이후로 백제는 신라에 대해 주도권을 잃었습니다. 이전까지 백제, 고구려, 신라는 거의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했었습니다.
하지만 관산성 전투 이후 신라가 일반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결국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전투는 당나라의 개입을 초래했습니다. 백제의 약화를 본 신라는 더욱 적극적으로 당나라와의 연합을 추진했고 결국 나당연합이 형성되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성왕은 비록 관산성 전투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의 생애 전체를 놓고 보면 분명히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위기의 백제를 다시 강대국으로 만들어냈고 백제의 문화를 한 단계 높여놓았습니다. 다만 그의 마지막 결정인 관산성 전투는 사려 깊지 못한 결단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왕이 겨우 50명의 기병만으로 강적을 상대하려 한 것은 분명 무모했습니다. 아마도 신라의 배신으로 인한 분노와 굴욕감이 이성적인 판단을 흐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왕은 역사 속에서 기억될 가치가 있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백제가 걸어온 역사의 가장 화려한 장면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비천도라는 결단, 그로 인한 백제 문화의 발전, 그리고 비록 패배했지만 끝까지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려 한 그의 최후. 이 모든 것들이 성왕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백제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맞이한 비극적 최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군사 전투를 넘어 한반도 역사의 방향을 결정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일 수도 있고 또는 패자의 용기와 존엄성이 기억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왕은 분명 관산성에서 패배했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결코 패배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